임상 시험을 그러면 우리는 왜 하는 거예요? 왜 할까요? 왜 할까요? 근데 기본적으로 임상 시험을 하는 그 컨디션, 조건은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가장 궁극적인 건 지금보다 더 나은 치료법을 위한 거고, 하지만 개개의 어떤 상황은 많이 다른 것 같기는 해요. 10여 년 전, 20여 년 전 해도 모든 치료를 다 하고 할 거 없는 사람이 해보는 게 임상시험인 줄 알고 있었지만, 지금 시대에서는 그 정도 아니고 임상시험 자체가 표준치료와 뭐 동등한 어떤 역량을 가진 약을 과감하게 선택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비교적 뭐랄까 명확하지는 않지만 좀 앞선으로 나왔다고 할까요? 그래서 임상시험이 진입 장벽이 낮아진 것 같기는 합니다. 이제 과거의 의학의 발전은 따져보면 경험적 의학이었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했더니 자기 궤변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아이디어로 이렇게 했더니 암이 줄어들더라 라는 걸 보고를 하고 그래? 그럼 다 그렇게 해볼까? 그러면서 하는 경우들이 많았죠. 그런데 그거는 좀 시행착오 같은 게 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도화로 끌어들인 게 이제 임상시험이다. 객관화시키고. 네. 그렇죠. 그리고 리스크를 줄이는 거죠. 네. 필요 없는 그 시술이나 치료나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관리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단계적으로 만든 게 이거고, 그런데 요즘은 제약회사라든가 이런 전 세계적으로 의학에 관련된 어떤 투자나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물질들이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신약이 개발되고 있죠. 네. 그러면 그 물질들 중에 정말 제대로 된 놈이 뭘까? 제대로 역할을 할 놈이 뭘까를 빨리 확인하면 정말로 의학 발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죠. 최근 우리가 암 치료에 관련된 연구들, 그 다음에 발전들을 보면 90년대 후반부터 지금 한 20년 사이에는 대부분의 암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발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다 임상 연구를 통해서 그렇죠. 발전했다. 그러니까 지금의 표준치료, 저희가 지난 수개월간 표준치료 입에 달고 살았는데, 그 표준치료를 만든 게 이 각종 임상시험. 그걸 토대로 표준치료가 나온 거지. 그렇죠. 그리고 지금의 또 3상, 4상 시험들이 더 나은 표준치료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임상시험들이 현재는 사실은 앞으로의 가능성을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구체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어떤 방법 중에 그렇죠. 가장 중요한 지금 방법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개발하는 연구자들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게 정말 사람한테 써서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을 빨리빨리 해줘야 그게 실제로 우리 이 필드에서 우리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급여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약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확인하는 작업들을 지금 시스템화해서 진행하고 있는 게 임상시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어쨌든 최근 20년간은 엄청 발전했고 그래도 혹시 모를 환자한테 잘못되는 불이익을 막기 위한 아까 다양한 제도가 있는데 기관생명심의위원회, 윤리위원회,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저도 사실 거기 위원회 소속인데 그 말을 못 외워요. 그래 하여튼 그 위원회. 그 다음에 나라에서 허가해주는 기관, 임상시험의 단계, 단계, 그 다음에 연구자,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 생명윤리위원회를 인증하는 인증제도, 뭐 이런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나라나 여러 연구자들이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